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 작년 2월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방호 물품 쪽은 난리가 날 거다. 그리고 방호 산업, 뭐 백신 산업이죠. 뭐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쪽은 난리가 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옛날에 TDX라고 전전자 교환기가 어떻게 개발됐으며 이게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됐잖아요. 국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무슨 전전자 교환기 개발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개발해냈습니다. 개발해냈어요. 국가 프로젝트로. 삼성에서 잘하는 사람 뽑아오고 오펙에서 잘하는 사람 뽑아오고 LG에서 잘하는 사람 뽑아와서 그들을 애틀이라고 한국통신개발원인가요? 거기다가 모아놓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반도체 1메가 D램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와이브로 개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행정전산망 개발도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전산망 개발할 때 초미니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낼 때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국가 주도로 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팀을 이루어서 기술력을 확보했던 겁니다. 물론 제가 그때 말할 때도 백신이 중요하다. 백신이 중요하다. 국가가 중심으로 해서 원팀이 돼서 개발해봐라.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백신 개발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술력이 없어서 안 돼. 그런 이야기 하지만요.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핵 개발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요. 저는 의료라고 해서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 전문가들을 업소해서 삼고 처리해서 모시고 와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다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백신은 개발이 안 됐을까요? 물론 아직도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쯤은 뭔가 좀 더 모양새가 나는 한국형 백신이 개발됐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돈 얼마나 썼어요. 돈 말도 못하게 썼습니다.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써제끼는 돈 보세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1차가 14조 3천억 원, 2차가 7조 8천억 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3차 9조 8천억 원, 지금 4차라고 이야기하는 거 20조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에 백신 개발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가 백신 개발 비용에다가 좀 쏟아 부었더라면, 그리고 인재들을 모아서 했더라면 개발 시대에 정부 주도라는 사업이지만 그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옛날 이야기지. 옛날에나 그렇게 했지. 지금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개발 시대의 어떤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개발 시대의 방법이라도 빨리 도입을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그 참여한 기업들과 그 기술을 나누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할 때도 기업의 수재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나눴습니다. 반도체도 나눴고요. 그런데 백신인데 왜 못할 거냐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제가 질병관리청이나 그런 데다가 팀을 만들어서 빨리 개발을 하자.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차.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작한대요. 이제 와서. 정부가 이름 지은 게 뭔지 아세요? 한국형 파이자 백신 프로젝트입니다. 파이자 백신 프로젝트. mRNA 메신저 리보핵산이죠. 메신저 리보핵산형 쉽게 말하면 백신을 개발한다는 얘기. 백신을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메신저 리보핵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실제로 정부에도요. 여기에 대한 실무 추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범정부 mRNA 백신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에 쏟아붓는데요. 참 이거를 보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예. 제가 제안했을 때가 2월입니다. 2월. 그때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백신을 구입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러면 국부가 그만큼 덜 유출됐을 거예요. 지금 모르긴 해도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이나 얀센이나 이런 데하고 협상하면서 말입니다. 예. 굉장한 웃돈을 줘야 됐었을 거예요. 우리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웃돈을 주고 그들에게서 백신을 확보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웃돈만 우리 백신 개발에 투자했더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뭐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지원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여기를 지원하겠다. 개뿔을 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데는요. 독일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독일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는 조그만 회사예요. 화이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화이자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2월에 재빠르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니면 그때부터 백신 확보에 싱가포르처럼 나섰더라면 백신을 쉽게 들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낮았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부 주도로 기업을 다 모아서 옛날 방식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성과를 나올 때도 됐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 좋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모든 게 현장 중심이 아니라 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백신 확보해갖고 빨리 싱가포르처럼 국민에게 더 퍼지는 거 더 막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 방역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산업 전체에 정치가 퍼져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길이 바로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갈란지. 그 어느 때보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백신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도 집단 면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었겠죠.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경제 기자로 오래 일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똑똑한 사람 일개 필부가 그렇게 제안을 할 정도인데 정부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요?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이제야 한국형 백신 개발하겠다면서 이런 기사를 내는 보도자를 내는 조차도 창피하고 또 죄송합니다만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쪽팔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